이 SQL문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이 SQL문을 잘 사용해야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하고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QL문에 대해서 아직 익숙치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 SQL문을 조금 더 보충해서 조금 더 우리가 SQL문을 좀 배우고 충분히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SQL문에 대해서 좀 더 배운 후에 이 SQL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SQL 문장이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기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복잡하고 많은 기능들은 사용 안 하고 그냥 쉽고 간단한 기능만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SQL 문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해주는 기능,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해주는 성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SQL문을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SQL문 안에 많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많은 처리를 하도록 한 문장 안에 담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SQL문에 대해서 친숙하고 이 SQL문을 잘 사용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이 SQL문들을 배웠는데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더 SQL문을 좀 더 우리가 연습하고 사용을 해보고 실제 실습해봄으로써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실제 실습을 통해서 익혀가면서 이 SQL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SQL문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익숙한 데이터에 대해서 SQL문을 사용을 해보면 좀 더 SQL문의 기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새로운 예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예제는 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 대학교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대학교 업무에도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4개 테이블만 가져왔습니다. 대학교에 여러 학과들이 있고 그 학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학과 테이블을 하나 예제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학생이 있죠. 그래서 학생의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 학생 테이블을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목을 수강을 해서 과목을 이수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 과목 테이블을 하나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과목을 수강해서 이제 성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과목을 수강했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수강 테이블, 이 4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SQL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들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친숙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SQL문을 배우면 이 SQL문의 기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테이블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학과 테이블에 실제 실무에서는
학과 테이블에 애트리뷰트가 수십 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예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학과 테이블에 학과 번호, 학과 이름, 학과의 전화번호, 학과의 위치 이렇게 4개의 정보만 4개의 열만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샘플로 3개의 터플을 우리가 채워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학과 테이블을 4개의 열을 갖는 학과 테이블을 가정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의 경우에는 학번, 이름, 학년, 나이, 그리고 어느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소속 학과 정보가 있는데 이 소속 학과 정보는 학과 번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과 번호를 이용해서 학과 테이블에 가보면 그 학과의 나머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학과 번호는 학과 테이블의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외래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과 번호는 외래키로서 학과 테이블의 기본 키인 학과 번호를 참조해서 학과 정보를 참조하기 위해서 있는 외래키입니다. 과목 테이블의 경우에는 과목 번호, 과목명, 담당 교수, 강의실 이와 같은 4개의 열을 가지고 있고 수강 테이블의 경우에는 학생의 학번, 그 학생이 수강한 과목 번호, 그 학생이 그 과목을 수강해서 받은 점수 이렇게 3개의 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테이블에는 기본키가 있어야 되죠.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번이 모든 터플들을 식별하는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기준 기본키가 되겠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번이 학생들을 식별하는 그런 기본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과목 같은 경우는 과목 번호가 되겠죠. 수강 테이블의 경우에는 학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번으로 터플을 하나만 식별할 수가 없어요. 과목 번호는 같은 과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목으로도 특정한 터플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강 같은 경우에는 학번과 과목의 짝이 이 100번 학생의 10번 과목 요 짝은 이 테이블 터플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번 학생이 11번 과목 요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101번 학생이 11번 과목 요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짝이 페어가 이 테이블의 기본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학번은 학생의 학번을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학번은 수강의 기본키의 요소입니다. 학번만으로는 수강 테이블의 기본키가 아닙니다. 그런데 학번과 과목의 이 2개의 조합이 기본키이면서 이 각각은 학번은 학생을 참조하는 외래키입니다. 그리고 과목 번호는 과목 번호를 참조하는 외래키죠. 그래서 이 외래키 2개의 조합이 기본키인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 4개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반복적으로 익숙해지게 우리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의미에서 이 4개 테이블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학과 테이블의 경우에 4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create 테이블하고 테이블의 이름을 학과 이렇게 주면 됩니다.
예, 테이블의 이름이나 애트리뷰트 이름이나 그 안에 들어있는 터플의 데이터나 한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한글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 셋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만 어쨌거나 한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QL문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친숙한 테이블과 이 한글로 된 이런 테이블 이름과 애트리뷰트 이름을 사용해서 SQL문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학과 이렇게 한글로 테이블 이름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 이 테이블에 대한 정의는 괄호 열고 안에 각각의 열에 대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에 대한 정의를 콤마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열은 학과번호라는 열입니다. 그래서 학과번호라는 한글 이름의 열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애트리뷰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학과번호,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그 다음에 여기에 학과번호에 널이 없으면 곤란하겠죠. 이 학과번호는 나중에 기본 키로 지정할 것이기 때문에 낱널이라는 옵션이 안 주어져도 기본 키는 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엔터티 무결성 제약 조건이 있어서 기본 키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널 값이 안 되도록 체크를 해줍니다만 일단 낱널이라는 옵션도 중복됩니다만 낱널이라는 옵션을 그냥 줬습니다. 예, 학과 번호는 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학과의 이름도 비어 있으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학과의 이름도 캐릭터 타입인데 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열을 정합니다. 전화번호도 캐릭터 16개 글자. 위치, 학과의 위치는 혹시 이 건물 이름이 좀 길고 짧고 이렇게 제각각일 수가 있어서 variable 캐릭터 타입으로 최대 30개 글자까지 가능한 variable 캐릭터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4개에 대한 열에 대한 정의를 이 create 테이블 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예, 이 열에 대한 정의는 열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혹시 열의 옵션이 있으면 옵션을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열에 대한 정의를 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본 키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 키를 지정하는 방법은 primary key라고 한 다음에 괄호 열고 식별 기준이 되는 열을 기본 키로 이렇게 primary key라고 하는 절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학과 번호로 그렇게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은 학번, 이름, 학년, 나이, 학과 번호 이렇게 5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create table이라고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학생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테이블 이름을 줬습니다. 원괄로 한 다음에 각 열에 대한 데피니션을 콤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데피니션을 쭉 주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열이 학번이니까 학번이라고 하는 한글 이름의 열 이름, 애트리뷰트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그리고 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낱널 옵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하게 되면 열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이 열을 기본 키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옵션을 줘도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지정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앞에 한번 볼까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절을 별도로 사용을 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열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얘가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 프라이머리 키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열을 정의했습니다. 캐릭터 12개 글자 타입이고 낱널 옵션을 줬습니다. 학년은 정수 타입으로 정의를 했고요. 나이는 정수 타입으로, 학과 번호도 정수 타입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학과 번호는 학과 테이블에 있는 학과 번호를 참조하기 위한 외래키죠. 자, 그래서 외래키를 지정하겠습니다.
외래키를 지정하는 방법은 foreign key라고 한 다음에 학과 번호, 얘가 외래키죠. 이 학과 번호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데 어느 테이블을 참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줍니다. references라고 한 다음에 이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학과 테이블. 그리고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학과 번호. 이렇게 외래키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는 참조될 테이블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학과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야 이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키 학과 번호를 외래키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학과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학과 테이블을 먼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외래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과목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목 테이블은 4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네요. 마찬가지 요령으로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과목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릴레이션 이름을 주고 괄호 연 다음에 각 열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 열이 과목 번호입니다. 그래서 과목 번호 정수형 난널 옵션을 줬고요. 그 다음 열이 과목명입니다. 과목명 해서 variable 캐릭터 최대 30개 글자까지 가능하게 이렇게 variable 캐릭터 가변 길이 문자열 타입으로 지정을 했고 난널 옵션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 교수 이름은 캐릭터 10개 글자, 강의실은 variable 캐릭터로 최대 30개 글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의 기본 키를 과목 번호를 기본 키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primary key 과목 번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과목에 대한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수강 테이블은 create 테이블 수강하고 그 다음에 학번, 과목, 점수 이렇게 3개의 열을 정수형, variable 캐릭터형, 정수형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학번과 과목 번호는 난널 옵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의 기본 키가 학번과 과목 번호의 조합이죠. 그래서 이 조합을 기본 키로 지정했습니다. 여기 지금 외래키 지정이 실수로 빠졌네요. 제가 외래키를 포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foreign key 학번이 foreign key죠. 이 학번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어요.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거죠. 학생 테이블에 학번이라고 되어 있죠. 학번을 참조합니다. 또 하나 foreign key가 더 있어요. 과목 번호죠. 이 과목 번호가 외래키예요. 어느 테이블을 참조하느냐면 과목 테이블을 참조하고 과목 테이블의 기본 키는 과목 번호죠. 예, 이렇게 2개의 외래키를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2개의 foreign 키를 이렇게 넣으면 이제 수강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래키도 마찬가지로 학생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 테이블도 이 과목 번호도 마찬가지로 과목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강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학생 테이블과 과목 테이블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4개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열 부분 표의 제목 부분만 만들어졌고 아직 그 안에 이 행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죠.
테이블을 만든다고 해서 이 행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4개 테이블에 아무 내용도 없는 빈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 빈 테이블에 이제 행을 채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학과 테이블에 행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이 학과 테이블에 우리 예제에서는 이와 같이 3개의 행을 갖는 예제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행이 3개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행, 이 행을 터플이라고 부르죠. 하나하나의 터플을 추가하는 방법은 insert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insert into 학과라고 한 다음에 values 한 다음에 각 열에 대한 값들을 쭉 콤마로 구분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문자열은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각 행만큼 쭉 터플을 추가하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는 이 값들은 학과 테이블에 이 애트리뷰트 개수하고 정확하게 개수가 같아야 하고 그 크리에이터 테이블 할 때 줬던 애트리뷰트의 나열 순서와 똑같은 순서로 이 값들을 나열해 주시면 테이블에 행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개의 터플을 인서트 했으면 잘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과 테이블에 모든 애트리뷰트 정보를 다 보는 것은 셀렉트 별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from 학과 웨어젤의 조건이 없으니까 모든 터플이 다 결과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넣었던 3개의 터플 행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 전체 터플이 아니고 학과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 2개의 열에 대한 정보만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select라고 한 다음에 검색하고 싶은 2개의 열의 이름을 select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from 학과, 학과에서 학과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행이 아니라 학과 번호가 1번 학과에 대한 학과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where를 한 다음에 학과 번호 equal 1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 1번 학과의 이름과 주소가 결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학생 테이블에 데이터가 채워졌죠. 그럼 이제 학과 테이블에 그럼 이제 학생 테이블에 대한 터플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이 예제 테이블에서는 학생 터플이 학생의 행이 4개가 있네요. 자, 이 4개의 행을 각각 하나의 행을 인서트문 하나에 하나씩 인서트를 하면 되죠. 어떤 테이블에 행을 하나 인서트 하는 방법은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있고 values라고 한 다음에 그 행의 애트리뷰트 값을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주시면 한 행이 인서트가 됩니다. 이렇게 4개의 행에 대한 값들을 차례차례 values 다음에 넣어서 이 4개의 인서트 문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 학생 테이블에 4개의 행이 채워집니다. 잘 인서트가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select star from 학생 이렇게 하게 되면 웨어젤의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터플들이 다 결과로 나오면서 이게 별표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애트리뷰트 내용이 결과에 다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은 저 테이블 전체의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열의 정보만 알고 싶다. 예를 들어서 학번하고 이름하고 학년 이 3개의 정보만 알고 싶다. 그러면 select 다음에 결과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애트리뷰트 이름 3개 학번, 이름, 학년 넣어주시면 되죠. from 한 다음에 검색 대상이 되는 입력 릴레이션의 이름을 주시고 웨어젤에 결과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터플에 대한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한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열이
2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2세 이상인 사람, 지금 요 경우에는 22세 이상인 사람이 요 두 사람밖에 없네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이 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건을 어떤 애트리뷰트의 값이 얼마다, 이렇게 터플이 갖는 애트리뷰트의 값을 조건으로 웨어젤의 조건을 주게 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만 결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제 과목 테이블에도 터플을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과목 테이블은 4개의 애트리뷰트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예제는 4개의 행을 가지고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nsert into 과목 한 다음에 values 한 다음에 각 행의 이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이 한 행의 이 값들을 values 다음에 넣어 주시면 한 행이 insert가 됩니다. 이때 숫자는 그냥 입력하면 되는데 문자열은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어줘야 이게 문자열 상수가 되는 거죠. 4개의 행이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인서트문에 의해서 차례차례 한 행씩 터플을 인서트합니다. 이렇게 4개의 인서트문을 실행하게 되면 4개의 행이 들어가죠. 이 행이 잘 들어갔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select star from 과목 이렇게 보시게 되면 과목 테이블의 전체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만 검색하고 싶다. 담당 교수의 이름이 이준호인 그 과목에 대한 정보만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웨어젤에서 담당 교수 이퀄 이준호 이렇게 하게 되면 담당 교수의 애트리뷰트의 값이 이준호인 터플, 지금 이 예제에서는 요 터플만 담당 교수가 이준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에 대해서 과목 번호와 과목명만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과목 번호와 과목명만, 지금 이 예제에서는 요 두 개의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강 테이블에도 터플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테이블은 3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네요. 학번, 과목번호, 점수. 이 3개가 다 정수 타입의 애트리뷰트들이고요. 행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의 행이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행을 인서트하기 위한, 추가하기 위한 인서트문이 필요하죠. 인서트문 하나는 한 행을 추가합니다. insert into 한 다음에 테이블 이름 있고 values 한 다음에 애트리뷰트의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주면 그 한 행이 추가가 되겠죠. 9개의 행이 있었으니까 이 9개의 인서트 문을 실행을 해야 9개의 행이 추가가 되겠죠. 자, 이때 이 학번은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참조하는 외래 키이고, 과목 번호는 과목 테이블의 과목 번호를 참조하는 외래 키입니다. 외래 키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참조되는 테이블에 있는 값을 참조해야 됩니다. 없는 값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서트 하실 때 아무 값이나 막 주시면 안 되고, 학생의 학번으로 있는 학번들, 그리고 과목의 과목 번호로 있는 과목 번호를 줘야 됩니다. 다른 값을 주면 참조 무결성 규칙이 위반이 된다라고 해서 인서트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9개의 터플이 잘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select star from 수강 하게 되면 인서트된 전체 터플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전체 터플을 출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터플들만 검색하고 싶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전체 터플이 아니라 과목 번호가 10번인 10번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점수가 90점 이상인 10번 과목을 90점 이상 받은 학생의 학번과 그 학생이 받은 점수가 알고 싶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select 다음에 학번 점수 하시게 되고 from 수강한 다음에 웨어젤의 조건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개 테이블에 우리가 예제로 제시되어 있는 터플들이 다 이제 추가가 되었죠. 그러면 이렇게 터플을 추가한 상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셀렉트 문의 기능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셀렉트 문을 한번 실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만들어져 있는 4개 테이블 중에서 학생과 학과 테이블들을 조인하는 조인 질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학생과 학과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뭐냐면 어떤 학생의 이름하고 그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이름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 테이블하고 학과 테이블하고 두 테이블을 결합해야 되는, 두 테이블에 걸쳐 있는 정보죠. 자, 어떻게 각 학생의 학과의 이름을 알 수 있죠? 그것은 각 학생의 학과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를 가지고 학과 테이블에 그 번호를 찾아보면 그 번호의 학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학과 번호하고 학과의 학과 번호하고를 매개로 해서 그것이 같은 값을 갖는 것끼리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이 짝을 연결하면 그러면 각 학생과 그 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정보의 짝이 쭉 연결 만들어지죠. 이렇게 두 테이블을 서로 연결해서 결합해서 하나로 합치는 두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결합하는, 연결하는 이런 연산을 조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과 학과를 조인해서 학생의 이름과 학과의 이름을 검색하는 조인 질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기 보시면 셀렉트 한 다음에 이름과 학과를 검색합니다. from 한 다음에 학생과 학과 이 두 개의 테이블을 from 절에 넣어줍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에 학과 번호하고 학과의 학과 번호하고 같은 것끼리 이렇게 짝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웨어절의 조건에 학생의 학과 번호와 학과의 학과 번호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조인 연결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애트리뷰트 이름이 학생도 학과 번호, 학과에도 학과 번호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학과 번호가 어느 테이블에 속한 건지 모르겠다. 이 프롬절에 있는 두 테이블에 학과 번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쪽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에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테이블에 있는 학과 번호인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애트리뷰트 이름 앞에다가 릴레이션의 이름을 앞에다가 이렇게 점으로 해서 어느 릴레이션에 속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릴레이션의 이름을 앞에 써주면 됩니다. 릴레이션의 이름을 써줘도 되고 그 릴레이션에 별명을 붙여서 그 별명을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rom절에 학생에다가 s라는 별명을 줬고 학과에다가 d라는 별명을 줬어요. 그래서 s.점 학과번호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 테이블의 학과번호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값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d.점 학과번호 하게 되면 d가 학과 테이블의 별명이니까 학과의 학과번호 요 둘의 값이 같은 것끼리 짝을 만듭니다. 그러면 1번하고 같은 얘하고 짝을 만들고 1번하고 같은 얘하고 짝을 만들고 2번하고 같은 얘하고 서로 짝을 만들고 3번하고 같은 얘하고 짝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짝을 만드는 이게 조인입니다. 이 조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쪽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양쪽 테이블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조인이죠. 자, 이거를 이제 조건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모든 학생의
모든 학생의 이름과 학과가 아니라 물리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 이름이 물리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의 이름과 학과명을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그 조인 질의에 from S, 학생의 S, 학과를 D라고 한 다음에 학과 이름이 물리학과인 학과를 찾아서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요 물리학과인 터프를 찾아서 그 학과 번호하고 학생의 학과 번호하고 같은 것끼리 이렇게 서로 짝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학과 이름이 물리학과인 그 학과를 찾아서 그 학과의 학과 번호하고 학생의 학과 번호하고 같은 것끼리 짝을 만들면 물리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 학생의 이름과 학과명을 검색하는 이런 식으로 조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질의는 그 위에 있던 질의하고 거의 똑같은 조인 조건인데 학과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자, 이 일반 조인 질의를 조인된 테이블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하는 질의이니까 이 두 테이블을 조인하는 것을 from절에서 조인을 명령할 수 있어요. 조인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from절에서 학생하고 학과하고 서로 조인하는 이 조인된 테이블을 from절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 조인된 테이블이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져서 이게 from절의 결과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 from절에는 연산 대상이 되는 입력 릴레이션을 적게 되어 있으니까 이 from절에 릴레이션을 적는데 릴레이션 대신에 두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조인을 하는 방법은 테이블 이름 하나 학생 조인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과 이 두 테이블을 어느 조건으로 조인하느냐 이게 조인 조건이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 조인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인된 결과가 만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학과 이름이 물리학과 이렇게 주게 되면 위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표시해도 되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테이블이 먼저 조인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웨어젤에서 그 조인된 결과에 조건을 주는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간편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조인된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컨설팅 했던 그 실제 응용에서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질의를 예제로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이 from절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 이 조인된 테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예, 이렇게 질의가 복잡하고 관계되는 테이블이 많이 있으면 생각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얘하고 이렇게 쭉 조인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을 웨어젤에서 따져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편하기 때문에 조인된 테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서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해도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질입니다. 물리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의 이름과 학과명을 검색하고 싶어요. 요게 이제 아까 앞에 있던 일반 조인 질이에요. 물리학과의 학과 이름이 물리학과인 학과의 학과 번호를 찾아서 학생의 학과 번호하고 같은 것끼리 조인합니다. 물리학과의 학과 번호를 찾아서 학생 테이블의 학과 번호하고 같은 것끼리 짝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요 두 사람이 뭐냐면 물리학과에 소속된 학생이에요. 그래서 물리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이름과 학과명을 검색하는 요거 아까 앞에 나왔던 조인 질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질의를 이번에는 중첩 질의를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아까 앞에서는 이 질의를 조인된 테이블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이번에는 중첩 질의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이것을 중첩 질의를 만드는 방법은 이 중첩 질의는
어떤 셀렉트문의 where절 안에 또 셀렉트문이 있는 이걸 이제 중첩질이라고 하죠. 이 중첩질이 중에서 간단한 형태의 일반 중첩질이는 이 안에 있는 셀렉트문을 한번 먼저 계산합니다. 먼저 계산해서 어떤 값의 집합을 얻어 놓습니다. 그러 놓은 다음에 이 밖에 있는 테이블에 이 값이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밖에 있는 테이블의 터플에 대해서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죠. 요게 이제 중첩질입니다. 이 in이라고 하는 집합 연산자를 집합의 원소인가를 물어보는 in이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중첩질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자, 안에 있는 셀렉트문이 먼저 계산되니까 안에 물리학과의 학과 번호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물리학과의 학과 번호가 1번이죠. 자, 이 경우에는 집합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1이라고 하는 원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리학과의 학과 번호를 구해서 그걸 집합으로 놔뒀습니다. 그런 다음에 밖에 있는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 여기 지금 학생 테이블이죠. 학생 테이블의 각 터플에 여기 학과 번호입니다. 요 학과 번호 이거죠. 요 학과 번호가 요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원소가 되면 그 학생의 이름과 학과명이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학과명은 여기 빼야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중첩지리는 밖에 있는 지리하고 안에 있는 지리가 이제 구별되기 때문에 여기 학생 테이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학과 번호가 이 학생 테이블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고, 안에 있는 셀렉트문의 이 학과 번호는 안에 있는 from 젤리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학과 번호는 이 테이블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의 별명이 위에 있는 것처럼 릴레이션의 별명을 안 붙여도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테이블은 from 학생 테이블이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에는 학과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예, 어쨌거나 학생의 이름을 찾으면 물리학과의 집합을 구해서 밖에 있는 터플의 각 원소들이 학과 번호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원소가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출력하려면 이홍식, 김경태 두 사람만 출력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일반 중첩질인데 그 밑에는 이그지츠 연산을 사용해서 상관 중첩지리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상관 중첩지리는 밖에 있는 터플을 안에 있는 지리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테이블 학과죠. 그 안에 있는 테이블하고 이 하나의 터플하고 사이에 조인을 하는 겁니다. 전체하고 조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이 터플 하나하고 안에 있는 테이블하고 조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lect 이름 from 학생 s 한 다음에 exist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관 중첩지리는 안에서 밖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애트리뷰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학생 테이블이 안에 셀렉트문에 웨어젤의 조건에 나타나죠. 안에 나타난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상관한다. 그래서 이것을 상관중첩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요 학과 번호가 요 밖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건지 요 안에 있는 건지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이 릴레이션에 별명을 앞에다가 학과 번호 앞에다가 이제 붙여줬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학생 테이블에 별명을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학생 터플 하나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이름이 물리학과인 학과를 찾아서, 그럼 요 학과죠. 그 번호하고 요 안에 하나 들어온 요 터플하고 번호가 같은가 봐서 같으면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별표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터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 터플이 있는 거죠. 있으면 이그지스 추루가 되니까 이 학생이 출력에 최종 출력에 나가는 거죠.
어떤 학생의 터프를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요 학번하고 물리학과 이 번호하고 같으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같지 않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결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안 들어가면 이 안에 터플이 없어요. 터플이 없으니까 이그지스트가 false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학생의 이름은 이 결과에 포함이 못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관중첩질입니다. 제가 실무 예제 보여드린 것에서 또 보셨다시피 그 지리에 이 상관중첩지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보셨죠? 예, 그래서 상관중첩지리를 사용하게 되면 편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일반 지리하고 앞에 있었던 조인된 테이블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더더군다나 이 조인 지리하고 in을 사용하는 중첩지리, 이그지스트를 사용하는 상관중첩지리하고 사이에 별로 복잡한 정도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이거 왜 사용하지?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예제의 경우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중첩지리나 상관중첩지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예제는 뭐냐 하면 학생하고 수강하고 사이의 테이블인데 (10번)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학번 100번이죠. 102번이죠. 이 10번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이름이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 100번, 102번이죠. 100번, 102번이죠. 그러면 이용식, 박상식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걸 일반 조인지리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일반 조인지리입니다. 수강 테이블에 과목 번호가 10번인 그 터플의 학번하고 학생 테이블에 학번하고 같은 것끼리 짝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프롬절에 학생에다가 S라는 별명을 붙이고 수강에다가 E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과목 번호가 10번인 수강 터플.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의 학번. 그러면 E.점 학번이죠. 이 학번하고 밖에 있는 학생 테이블에 학번하고 같은 것끼리 짝을 만듭니다. 그러면 얘 100번이니까 이 100이 이쪽 100하고 짝이 만들어지고 이 100이 이쪽 100하고 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의 이름을 출력하게 되면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이름이 출력이 됩니다. 이걸 이제 아까처럼 중첩지리를 사용해 보면 in을 사용한 중첩지리는 10번에 대한 과목을 수강하는 학번을 구한 다음에 그러면 10번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 테이블에서 10번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의 학번을 구하면 100, 102 이렇게 두 개의 결과가 집합이 나오죠. 그럼 밖에 있는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을 밖에 있는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을 여기에 원소가 되느냐, 여기 원소가 되느냐, 여기 원소가 되느냐, 여기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번하고 102번만 추루가 되고 나머지는 false가 되는 거죠. 원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과에 이용식, 박상식 이 두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조인질이나 밑에 있는 조인질이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조인지리를 밑에 중첩지리로 표현해 본 것이고 그 밑에는 상관중첩지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상관중첩지리는 웨어절에 exist라고 한 다음에 이 안에 밖에 있는 학생 테이블에 어떤 애트리뷰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첫 번째 터플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얘하고 이 수강 테이블하고 조인을 하는 겁니다. 조인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과목 번호가 10번인 그러면 이제 과목 번호가 10번인 건 요 두 개니까 요 10번인 이 학번하고 이 안으로 들어온 이 첫 번째의 학번하고 이 안으로 들어온 이 첫 번째의 학번하고 얘군요. 학생의 학번하고 그 다음에 이게 100,
102하고 이렇게 조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102, 102 중에서 100하고 조인이 될 거니까 얘하고 매칭이 되니까 결과에 나옵니다. 101은 안으로 넣어서 해봐야 매칭돼 10번의 수강하는 학번하고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터플이 없어요. 이거짓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결과에 안 들어갈 거고 102번은 안으로 넣어서 해보면 102하고 짝이 맞아지니까 true가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안에 터플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포함되는 이런 스타일의 중첩지리가 상관중첩지리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는 물리학과에 속한 학생의 조인지리와 in을 사용하는 중첩지리, exit을 사용하는 상관중첩지리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는 그 일반 조인지리를 in을 사용하는 중첩지리, exit을 사용하는 중첩지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 앞에 케이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사실 조인지리와 중첩지리 또는 상관중첩지리가 뭐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0번 과목 이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100번, 102번인데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을 찾고 싶다. 않는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아까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select 이름 from 학생 수강 과목 번호가 10번이고 S의 학번하고 E의 학번이 같은 요게 같다라는 조건을 하게 되면 10번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결과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 그러면 요걸 not equal로 하면 될 것 같다 싶은데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느냐면 10번을 수강하는 학생의 학번이 지금 100하고 102가 있잖아요. 얘하고 같지 않느냐를 물어봐요. 얘는 같죠. 그러니까 true가 안 되는 거고 얘하고 같으냐 같지 않느냐 물어보면 같지 않죠. 그래서 얘가 10번을 수강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얘하고 매칭될 때 같지 않다라고 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100이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의 이름으로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조인 지리로 표현을 하려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리가 복잡해지는데 거의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것을 중첩지리 또는 상관중첩지리로 표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10번 과목을 수강한 학생 그랬을 때는 요 학생의 학번이 여기에 집합이 되느냐 물어보면 됐던 건데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 그러면 요거를 not in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요 예제에서 보시게 되면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번을 구해봅니다.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과목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100, 102 이렇게 집합이 나오죠. 요 안에 100과 102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학생의 테이블의 각 터플의 학번, 밖에 있는 테이블의 각 터플의 학번, 그럼 요거죠. 얘가 여기에 집합의 원소가 안 되느냐 물어보는데 되죠? 그러니까 결과에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10번 과목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얘의 원소가 되느냐 봤더니만 원소가 안 되죠. 안 되면 true라고 했으니까 김경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 되는 거죠. 102는 여기에 원소가 되느냐 물어보면 원소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에 포함이 될 수가 없고 103은 원소가 안 되죠. 그러면 결과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번을 안 든 학생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 이렇게 할 때 조인 질의로는 굉장히 복잡한데 중첩 질의를 사용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중첩 질의나 상관 중첩 질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첩 질의나 상관 중첩 질의를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이 중첩 질의하고 상관 중첩 질의 사이에서는 밖에 있는 테이블에 터플에 이 안에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밖에 있는 각 터플을 안으로 원소가 되느냐, 결과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밖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애트리뷰트가 여기에 원소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상관중첩 질의는 이 안에 터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안에 터플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지금 나디 것이가 없느냐, 터플이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셀렉터 문에 터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기 때문에 이 앞에 이 학번 같은 이런 애트리뷰트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not exist 한 다음에 안에 셀렉터 문을 주면 됩니다. 상관중첩 질의는 밖에 있는 테이블의 애트리뷰트가 안에 있는 셀렉트 문의 where절의 조건에 사용되죠.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사용된단 말이죠. 안에 보시게 되면 from절의 수강 릴레이션 밖에 없는데 이 수강만 E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던 S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밖에 있던 것이 안에 있는 것에 상관한다. 그래서 상관중첩질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요거는 이제 밖에 있는 터플을 안에 하나 집어넣어서 이 학번하고 얘하고 조인을 해서 터플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100번이 10번을 수강하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조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터플이 나오겠죠. 나오면 not exist으니까 결과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100일은 얘를 넣어서 100하고 102하고 조인해보면 조인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죠. 안 나오기 때문에 10번을 안 듣는다라고 해서 10번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의 답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인 질의와 이 조인 질의에 조인된 테이블 그리고 중첩 질의, 상관 중첩 질의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친숙하게 느끼는 이 학생 대학교 업무와 관련되는 테이블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질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제 마리아DB에서 이 테이블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요. 터플도 한번 채워보고 이 질의를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면서 몸으로 이 셀렉트 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실습을 따라한 결과를 나중에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해서 과제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끝내지 마시고 마리아DB에 접속해서 저랑 같이 지금 배운 이 내용을 한번 따라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요 4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저랑 같이 따라 했던 스크립트 파일을 제출하는 것 외에 추가로 과제가 하나 더 나갈 겁니다. 그럼 추가로 과제를 하나 더 하시려면 저랑 같이 지금 이 4개 테이블을 만들고 터플을 채우는 내용을 해놔야 이 추가 과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랑 같이 마리아DB를 접속을 해서 같이 한번 이 지금껏 배운 이 4개의 테이블에 대한 질의들, SQL문들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슬라이드 영상을 끄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DB로 접속하기 위해서 워크벤치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걸 안 껐어 그냥 바로 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접속하는 과정에서 워크벤치가 종료되어 있으면 워크벤치를 실행하신 다음에 마리아DB 또는 MySQL을 접속을 해서 이 워크벤치 창을 여러분들이 일단 실행해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띄우신 다음에 이제 이것을 결과물을 우리가 실습한 요 결과물을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려면 이미 다른 것이 실습한 내용들이 섞여 있으면 이것이 막 섞여서 들어오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새로 쿼리 창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에 보시면 New Query 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실행해서 쿼리 창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여기 쿼리 창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어요. 쿼리 창이 하나 새로 만들어져서 이 쿼리 창에는 지금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그 유니버시티 데이터베이스 대학교 업무에 사용되는 4개 테이블을 만들고 터프를 채운 다음에 설명드렸던 조인지리, 중첩지리, 상관중첩지리 이런 것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 쿼리 창에서 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4개 테이블을 만들 텐데 우리가 앞에서 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실습하면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었는데 이 컴퍼니 데이터베이스하고 대학교 업무의 유니버시티 테이블하고는 성격상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를 따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모아 놓으면 성격이 서로 다르니까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모아 놓으면 좀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create database라고 한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윈도우즈의 폴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즈의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 폴더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여러 파일들을 쭉 저장을 해놓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파일들이다 그러면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집어넣고 그래서 성격이 다른 파일들이 막 섞여 있으면 관리가 힘드니까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숙제 이쪽에는 뭐 예를 들어서 취미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 해당되는 파일을 그 해당되는 폴더에 넣어놓으면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윈도우즈의 폴더하고 비슷한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게 될 유니버시티 테이블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데이터베이스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든다 생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create database라고 한 다음에 university 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은 요 번개 표시에 여기 일자 표시가 있는 요거 하게 되면 현재 문장 하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실행해 보시게 되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show databases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이걸 실행해 보시면 실행 결과로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지금 나왔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지금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내가 앞으로 지금 사용할 SQL 문장, 내가 앞으로 만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이 요 유니버시티라는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즉 내가 유니버시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use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곳에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use 한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주고 내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유니버시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밑에는 아무런 테이블도 없습니다. 그냥 빈 공간입니다. 그냥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냥 빈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show tables 이거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 실행해 봐야 테이블이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아무런 결과도 안 나왔죠. 왜냐하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방금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 테이블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이제 테이블들을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맨 처음에 학과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Table 학과. 이 학과를 한글로 하려면 한글 키를 선택을 하고 학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글 이름의 테이블 이름, 한글로 된 애트리뷰트 이름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뭐 의미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타이핑 하려면 한글, 영어 이거 막 번갈아서 선택해야 돼가지고 조금 귀찮습니다. 자, 어쨌거나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과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영어로 바꿔서 발로 열고 열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열에 대한 정의가 처음에 앞에 나오는 것이 학과 번호입니다. 그래서 학과 번호를 정수 타입으로 하고 난널 옵션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과 번호라고 하는 열이 하나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과명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이 학과명이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는 우리가 캐릭터 타입으로 24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열로 하자라고 했고 이게 난널 옵션으로 그렇게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애트리뷰트 이름은 전화번호입니다. 이 전화번호는 캐릭터 16개 글자 이건 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난널 옵션이 굳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위치 이 위치는 베리어블 캐릭터로 30글자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생성하지 마시고요. 엔진을 뭘 사용할 것이냐, 우리가 내부 마리아DB의 엔진을 뭘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엔진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InnoDB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폴트 캐릭터 셋을 UTF-8 요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학과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실행합니다. 자, 학과 테이블이 밑에 보시게 되면 학과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학과 테이블이 잘 만들어졌는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네 번째 줄에 show tables 아까 실행했더니만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번에는 학과 테이블 하나 만들었으니까 실행해 보면 학과 테이블이 하나 결과로 학과라고 하는 결과가 지금 여기 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은 create 테이블 학생 괄호 열고 첫 번째 애트리뷰트가 학번입니다. 학번은 정수형입니다. 난널 옵션을 주고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서 한번 지정해 보자 라고 우리가 강의할 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입니다. 자, 이름은 캐릭터 12개 글자로 하고 난널 옵션을 주자. 이게 한글 영어가 이렇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한글을 쓰다 보면 지금 내가 한글 뭐든지 영어 뭐든지 헷갈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까지 했으니까 학년은 정수 타입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이 나이도 정수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 학과 번호 이것도 정수 타입입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는 지금 그 앞줄에
지금 정의가 되었고, 포린 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 포린 키는 학과 번호가 포린 키입니다. 어느 테이블을 참조하느냐 하면 학과 테이블에 학과 번호를 참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열에 대한 정의가 다 됐어요. 이 열에 대한 정의를 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엔진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그랬죠. 안 그러면 한글이 다른 걸 실습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자, 여기 이 부분은 카피를 했다가 다른 데도 똑같이 쓰겠습니다. 카피는 컨트롤 C,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C 하면 되고요. 자, 이 위치에 와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V 하게 되면 복사가 되죠. 자,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제 학생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네, 학생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에러가 뜨네요. 무슨 에러가 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뭐 오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더 실행을 해 볼게요. 외래키가 잘못 지정됐다라고 나오는데, 포린키 학과 번호 오타가 없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에러가 날지 모르니까, 예, 이게 지금 원래 되는 기능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바꿔 놓겠습니다. 학번, 이름, 학년, 나이, 학과 번호. 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닌데요. 예, 그 위에 학과 테이블을 보니까 이 학과 테이블에 기본 키 지정이 안 되어 있었네요. 제가 기본 키 지정을 하는 것을 빠뜨려서 실수를 했네요. 기본 키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기본 키가 아닌 걸 외래 키로 참조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원래 외래 키는 다른 테이블에 기본 키로 참조를 하는데 지금 이 위에 학과에 기본 키 지정을 빠뜨려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테이블을 일단 없애버려야 되죠. 학과라는 테이블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만들면 중복해서 만들어지니까 안 되니까 이거를 드랍 테이블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없애버리면 이제 쇼 테이블 해보면 테이블이 없어져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에러가 떴는데, 프라이머리 키. 예,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쇼 테이블스 해보면 학과 테이블이 다시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내려가서 학생 테이블에서, 자, 아까 이 외래 키 지정하다가 에러가 났는데, 이번에는 학과 테이블에 학과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잘 지정해 놨기 때문에 잘 생성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예, 잘 생성됐습니다. 지금 에러가 없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쇼 테이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 테이블 했더니만 테이블 학과 학생 두 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테이블 만드는 곳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 테이블은 과목 테이블입니다. 자, 그래서 과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과목 번호 정수형이고 null 옵션입니다. 과목명입니다. 그 다음에 attribute variable 캐릭터 30글자를 하도록 예제에서 제시를 했으니까 variable 캐릭터 30글자 null 옵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담당 교수입니다. 담당 교수는 캐릭터 10개 글자, 이거는 null이 될 수 있으니까 null 옵션 없고요. 그 다음이 강의실은 variable 캐릭터 30개 글자까지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본 키를 지정해야 되죠. 아까 기본 키 지정 안 해가지고 에러가 났었는데 기본 키 지정하겠습니다. 과목 번호. 자, 여기에다가 엔진하고 디폴트 캐릭터 셋을 추가해 놓은 다음에 실행시키면 과목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실행합니다. 예, 실행이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테이블 만듭니다. 자, 그 다음 테이블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네요. 수강 테이블입니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의 이름은 수강이고요. 애트리뷰트는 처음에 학번이 옵니다. 학번은 정수 타입이고 null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목 번호입니다. variable 캐릭터 30개 글자까지 이것도 null 옵션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입니다. 점수는 정수 타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과목 번호가 variable 캐릭터가 아니라 여기 정수 타입입니다. 아까 앞에서 과목 번호는 정수 타입으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가 정수 타입. 저 위에 한번 가볼까요? 예, 맞죠? 과목 번호는 정수 타입 맞습니다. 과목의 과목 번호는 정수 타입. 학생의 학번도 정수 타입 맞죠? 학번 정수 타입, 과목 정수 타입, 그 다음에 점수 정수 타입, 그 다음에 기본 키를 지정합니다. 기본 키는 학번과 과목의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외래키 두 개가 있죠. 학번이 외래키입니다. 무슨 테이블을 참조하느냐면 학생의 학번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래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과목 번호죠. 과목 번호는 뭐를 참조하느냐면 과목 테이블에 과목 번호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엔진과 디폴트 캐릭터 셋을 지정한 다음에 실행하겠습니다. 실행이 잘 됐습니다. 다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 위에 show tables라는 문장이 있었죠.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show tables 했더니만 과목, 수강, 학과, 학생 4개 테이블들이 만들어져 있네요. 자, 테이블 4개는 이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에 터플을 이제 하나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터플을 추가할 때 학생을 먼저 추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되는 테이블의 터플들을 먼저 넣어야
학생 쪽에서 그걸 참조하는 터플에 인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터플을 먼저 인서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과에 대한 터플을 인서트 하겠습니다. 학과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select star from 학과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 4개의 열로 있습니다. 학과 번호, 학과명, 전화번호, 위치 이렇게 4개의 열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터플을 넣으려면 insert into 학과 한 다음에 values 하시고 첫 번째 학과 번호를 1번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학과 이름은 물리학과라고 예제해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250-8446 요걸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건물 위치는 자연대 4호관 410호. 요렇게 첫 번째 행에 인서트문을 만들었습니다. 얘를 실행하면 잘 인서트가 지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2개의 터플을 더 인서트 해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타이핑하려면 좀 귀찮으니까 얘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개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를 좀 수정합시다. 자, 학과 번호가 2번이고 2번 학과는 컴퓨터공학과, 전화번호는 250-6380, 건물 위치는 공대 6호관 205호. 그 다음 세 번째 터플은 학과 번호를 3이라고 하고 학과의 이름은 통계학과입니다. 전화번호는 6320이네요. 그 다음에 위치는 경영대 4호관 101호.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안 했군요. 첫 번째 터플은 실행을 했고요. 두 번째 터플 실행, 세 번째 터플 실행.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세 개의 터플이 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학과 테이블을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하게 되면 세 개 터플, 1번 학과 물리학과, 2번 학과 컴퓨터학과, 3번 학과 통계학과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에 터플을 인서트 해 보겠습니다. insert into 학생이죠. values. 첫 번째 학생은 학번을 100이라고 하고 이름을 이홍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이 3학년이고 23세고 소속 학과 번호가 1번입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잘 됐습니다. 이따가 한번 전체 테이블을 셀렉트 하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좀 타이핑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3개를 연속으로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의 터플을 추가할 거거든요. 4개의 터플을 추가할 거니까 3개를 복사해서 고치겠습니다. 학번이 그 다음 학생은 101번, 그 다음 학생은 102번, 그 다음 학생은 103번. 이름은 첫 번째 학생이 이홍식이고 두 번째 학생은 김경태, 세 번째 학생의 이름은 박상식, 네 번째 학생은 김윤호, 그 다음에 학년은 2학년 1학년으로 예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나이는 22세, 21세, 2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과는 여기가 2번 학과, 여기가 3번 학과.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하나도 인서트 문을 실행은 안 했습니다. 타이핑만 제가 했고, 첫 번째 인서트 문 실행합니다. 에러가 떴네요. 자, 무슨 에러인지 보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돼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학생은 이미 넣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실행합니다. 잘 들어갔고요. 세 번째 거 실행하고, 네 번째 거 실행하고,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 테이블을 셀렉트 해 봅니다. 그러면 100, 101, 102, 103 4명의 학생의 정보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테이블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테이블은 과목 테이블입니다. insert into 과목 values. 자, 이제 4개의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 과목이 10번이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이고요. 담당 교수는 이준호, 강의실은 자연대 5관 108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 거를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게 잘 실행됐어요.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몇 개의 행이 있느냐면 4개의 행이 있어요. 이 4개의 행을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이제 전체 4개가 되는 거죠. 과목 번호가 10번, 11번, 22번, 11번, 22번, 3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이 네트워크, 그 다음이 컴퓨터 구조입니다. 그 다음이 자바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담당 교수는 첫 번째가 이제 이준호, 그 다음이 윤경식, 그 다음이 김병천, 그 다음이 김상욱, 강의실은 자연대 5관 108호, 109호, 그 다음에 자연대 5관 다시 108호, 그 다음에 자연대 4관 302. 자, 이렇게 예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줄은 실행을 했었죠. 두 번째 줄 실행합니다. 두 번째 터플 잘 들어갔고요. 세 번째 터플 잘 들어갔고, 네 번째 터플 잘 들어갔습니다. 자, 다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elect star from 과목. 예, 10번, 11번, 22번, 33번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강 테이블에 터플을 인서트 해야 되죠. 수강 테이블은 터플이 좀 많죠. 그래서 이거를 인서트 요거를 복사해 놓고 자, 9개 행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놓고 자, 이제 터플의 값을 채우겠습니다. 100, 10, 95점. 그 다음 학생은 100, 11, 90점. 그 다음 학생은 101, 11, 86.
그 다음 학생은 101, 22, 83. 그 다음 학생은 101, 33, 87. 그 다음엔 102번이네요. 102번, 10번, 90점. 102번, 11번, 95점인가요? 95점. 102번이 또 22번을 89. 102번이 33번을 75. 이렇게 해서 9개의 터플이 지금 인서트 문이 만들어졌고, 하나씩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 실행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다 들어갔겠죠? 셀렉트 합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만 110, 111, 101, 11, 22, 33, 102가 10, 11, 22, 33. 예, 9개가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힘들게 자료들을 이제 입력을 했는데, 여기 들어있는 예제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SQL문을 실행해 보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기본적인 셀렉트문을 몇 가지 실습을 해봅시다. 자, 우선 학생 테이블의 내용을 한번 뭐가 들어있나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 이름, 학년, 나이, 학과 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학번하고 이름만 알고 싶다. 학생들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하면, 나이가 22세인 사람들, 나이가 22세인 사람들의 학번과 이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나이가 22세인 사람이 김경태라는 사람 한 사람뿐이었나 봐요. 그래서 100일 김경태, 이렇게 이제 셀렉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건을 외어질해 주고 원하는 결과 애트리뷰트를 셀렉트 다음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의 학번, 이름하고 학과 번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학생의 소속된 학과의 번호는 아는데, 번호가 아니라 학과 이름을 알고 싶다. 번호가 아니라 학과 이름을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학생 정보만 가지고 되지가 않죠. 학생 테이블 외에 학과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학과하고 이렇게 두 개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자, where 한 다음에 조건이 학생의 소속 학과 번호하고 학과의 학과 번호하고, 이렇게 같은 것끼리 하게 되면 학생과 그 학생이 소속된 학과 짝이 만들어져서 학번과 이름과 학과명을 알 수 있는데, 요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학과 번호가 어느 테이블에 있는지, 이 학과가 어느 테이블에 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별명을 하나씩 이렇게, 이걸 S라고 별명을 줬죠. T라고 별명을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S. 학과번호, D. 학과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하시게 되면
학생과 그 학생의 소속 학과 번호와 그 학과 번호를 학과의 학과 번호로 하는 학과를 찾아서 그 학과의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학번과 이름과 그 학생의 소속 학과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테이블에 걸쳐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조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테이블에 있는 터플들을 학과 번호가 같은 것끼리 결합을 하는 이런 조인을 했습니다. 이 조인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조인된 테이블로 학생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조인하는 거죠. 누구하고 조인하냐면 학과하고 조인하는데 얘도 별명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과 번호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on 한 다음에 조인 조건을 줍니다. s. 학과 번호 equal d. 학과 번호. 이렇게 해도 위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4명의 이름과 학과 이름이 나오는데 이걸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조인된 테이블을 사용하나 위에는 일반 중첩 지리를 사용하나 일반 지리를 사용하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죠. 자,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 이름이 물리학과인 물리학과에 소속된 학생 이렇게 하게 되면 물리학과에 소속된 학생의 이름과 학번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물리학과에는 지금 이홍식하고 김경태 두 사람이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과 소속 학과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조인질이잖아요. 요거를 from젤에 조인된 테이블로 이렇게 딱 조인된 테이블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from젤에서 조인된 테이블로 했으면 물리학과 학생을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웨어젤에서 단지 학과명이 물리학과 요것만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죠. 김경태, 이형식, 김경태 요 두 사람이 이제 조인된 테이블을 사용해도 일반 조인지리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지리를 중첩 지리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select 학과 이름 학과명을 여기 집어넣어 버리면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느냐면 from 학생 where 학과 번호 in 이렇게 이제 해서 안에 여기 중첩지리를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from젤에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학생 테이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요 학과명은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과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하려면 좀 더 복잡한 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일단 없애버리겠습니다. 학생으로부터 학생과 이름을 검색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집합이 오면 되는데 무슨 집합이 오느냐면 select 학과 번호 from 학과 where 학과명이 물리학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물리학과의 학과 번호 집합이 만들어지고 밖에 있는 학생 테이블에
소속 학과 번호가 이 물리학과 학과 번호가 들어있는 집합에 원소가 되느냐를 봐서 원소가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위에 있는 조인질이나 여기 조인된 테이블이나 지금 한 중첩질이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똑같은 질이에요. 여기 에러가 떴네요. 잠깐만, 에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예,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예, 여기 학과가 아니라 학번이죠. 예,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실행이 될 겁니다. 예, 실행이 잘 나왔죠? 이홍식, 김경태. 그래서 조인 질의로 해도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첩 질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in을 사용하는 일반 중첩 질의가 아니라 상관 중첩 질의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관 중첩 질의를 우리가 좀 공부하는 의미에서 상관 중첩 질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관 중첩 질의는 밖에 있는 테이블이 안에 들어가서 상관하기 때문에 이 같은 애트리뷰트 이름 때문에 테이블에 별명을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에다가 S라는 별명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관 중첩 질의는 여기다가 exists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안에 터플이 없느냐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로 상관 중첩 질의가 만들어집니다. 자, 뭐가 없느냐라면 select 터플이 없느냐, 그러니까 터플 전체가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니까 별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from 학과도 별명을 D로 붙여 놓겠습니다. where 한 다음에 학과명이 물리학과이고 and 한 다음에 이 D의 D는 학과 테이블이죠. D의 학과 번호하고 밖에 있는 학생, 이 학생을 S라고 별명을 줬잖아요. 밖에 있는 테이블 학생의 학과 번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밖에 있는 학생 S, 학생 밖에 있는 테이블이 안에는 from 학과밖에 없습니다. 그죠? 안에 있는 셀렉트문에는 없는 학생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애트리뷰트가 where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상관 중첩질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네,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인질이, 중첩질이, 상관 중첩질이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면 도대체 왜 상관 중첩질을 사용하지? 왜 중첩질을 사용하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간단한 질이라서 사실은 요 위에 이렇게 일반 조인 질의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조인된 테이블을 사용해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니까 왜 조인 중첩질이나 상관 중첩질을 사용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관 중첩질이 또는 중첩지가 굉장히 유용한 파워풀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예를 해보고 이번 챕터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수강 테이블에서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그러면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우선 수강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정보가 나오느냐면 수강 테이블에서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것과 관련되는 정보가 나옵니다.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번, 102번 요 두 사람이 수강하고 있고 점수가 각각 95점, 90점 받았네요. 요게 이제 수강 테이블에 10번 학생을 수강하는 것에 대한 정보인데
이 학생의 이름이 알고 싶어요. 이 학생의 이름이 알고 싶으면 이 학생의 이름이 알고 싶으면 수강 테이블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학생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강 테이블에 별명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E라고 붙이고 얘는 S라고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과목이 10번인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학번이 이 테이블에 학번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번, 수강 테이블에 있는 학번이 나옵니다. 얘하고 S는 학생 테이블이죠. 학생 테이블의 학번하고 같은, 이렇게 하게 되면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조인이 되고 그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게 되면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군지 한번 봅시다. 이홍식, 박상식, 이 두 사람이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네요. 자, 여기에 지금 조인 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조인 지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중첩 지리로 제가 한번 살짝 바꿔 보겠습니다. 자, 중첩 지리는 이렇게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학생의 학번이 이 집합에 속하느냐라는 겁니다. 학번의 학생이 이 집합에 속하느냐. 이 집합이 뭐냐면 수강 테이블에서 과목 번호가 10번이 이렇게 하게 되면 10번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학번이 나와요. 그 학생의 학번, 학생 테이블의 학번이 10번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집합의 학번이 이 집합에 속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10번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이홍식, 박상식 이렇게 두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조인질이나 밑에 있는 중첩질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질입니다. 이거는 몇 번 했던 예제인데, 자, 요거를 요거를 뭐로 바꾸려고 하느냐면 상관 중첩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학생 S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놓고 X에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터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터플이 뭐냐면 수강 테이블에서 과목 번호가 10번인 과목 번호가 10번인 그 과목 수강에 여기도 별명을 줘야 되겠네요. 아까 E라고 별명을 줬죠. 똑같이 주겠습니다. 이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학번이 있어요. 이 학번하고 밖에 있는 테이블 S의 학번하고 같은 것이 존재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학번이죠.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하고 그 학생이 조인되느냐. 이것이 있으니까 조인되면 조인되는 터플이 있느냐. 있으면 이 학생은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0번 과목을 수강한
이름이 나왔죠. 자, 10번 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이름은 이렇게 일반 조인 질의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일반 중첩 질의를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상관 중첩 질의를 해야 돼요. 자, 이 질의는 10번 과목을 수강한 학생입니다. 이홍식, 박상식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사람을 찾고 싶어요.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로 강의하면서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학번이 아닌 학번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not equal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홍식, 방상식 이 두 사람이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인데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사람을 검색하라 라고 했는데 10번 과목을 수강하는 이홍식하고 박상식이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질의를 바꿔야 되는데 이 질의 바꾸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무지무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 경우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중첩질의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남만 딱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10번을 수강하는 학생 집합에 속했느냐 혹은 10번을 수강하는 학생 집합에 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홍식, 김상식 이 두 사람이 10번 과목을 수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홍식, 김상식 두 사람이 없죠. 예, 없는 이유는 예, not equal, not in 이렇게 해서 수강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제대로 찾아낸 겁니다. 상관중첩질인 경우에는 이게 없다. 10번을 수강한 학생의 학번과 조인되는 게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을 찾는 그런 상관중첩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상관중첩질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역시 이홍식, 김상식 두 사람이 없는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두 사람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숙한 대학교 업무와 관련되는 테이블 4개에 대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터플도 넣고 몇 가지 SQL문을 통해서 조인 질의, 그 조인 질의가 중첩 질의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이 상관 중첩 질의로 바꿔질 수 있다. 이렇게 중첩 질의나 상관 중첩 질의가 유용한 것은 10번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을 검색하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류의 질의는 중첩 질의나 상관 중첩 질의가 매우 편리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습하고 잘 이해하고 지나가자라고 해서 다른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중첩질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따라서 테이블도 만들고 인서트도 하고 셀렉트 했던 요 결과물을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따라 친 요 결과물을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파일 누르시면 Save as Script 있죠. 여기다가 테이블 이름을 테이블 이름을 적당히 주신 다음에 저장하셔서 이것을 수업의 그 실습 과제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SQL문을 좀 실습하면서 실습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몸으로 이 SQL문을 좀 익히자라고 하는 취지로 과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더 추가 과제도 별로 어렵지 않는 쉬운 질의로 제가 과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하시면서 SQL문을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라 했던 스크립트 파일을 제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다른 과제 하나를 더 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리아DB에서 해보고 그 했던 질의문들을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는 두 개의 스크립트 파일을 제출하는 두 개의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예제에 대한 SQL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